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종류 들어갑니다. 중개계약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공동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럼 대표 특기 하나씩 받을게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거 일반 인정되고 있습니까? 네. 독점은? 아, 돼요? 돼. 수없이 했는데도 또 안 된다네. 그죠? 전속은? 되죠? 공동은? 순가는? 다 돼. 근데 이제 순가는 보수가 초과됐을 때만 금지 행위로 처벌받는 거지. 이제 결국 순가를 맺는 것 자체만은 금지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우리 중개사법에. 일반하고 전속.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2가지를 배우고 온 거예요. 다른 것은 여기서 배우지 법에서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 2가지.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의의하고 특징이거든요. 특징 간단한데 받을게요. 일반 같은 경우는 A 개공에 의뢰를 하고 B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켜요? B. 그렇지.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죠? 그럼 A하고 C는 보수 받아 안 받아? 못 받죠? 그러면 A하고 C는 화가 나 안 나? 그럼 뭘 하래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런 것은 전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말고 대답하고 싶어서 죽겠어 지금. 먹는 걸 포기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일반인데 특징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 계약을 맺으면 보통 계약서를 써요, 구두로 해요? 구두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분쟁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다 보니까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다는 거. 그죠? 네. 그리고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중개를 안 하려래. 그러니까 의뢰인은 책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못 받는다? 모두에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는 책임 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리하고 개공은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해요. 모두에게 불리한 거 일반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람 매수할 입장에서는 비싸면 안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공들이 서로 물건값을 깎아놔. 왜? 서로 그 악성사 시키려고.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높게 형성돼요? 낮게? 낮게 형성. 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은 일반 중개에서 나와? 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일반 중개. 됐죠?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관행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적게요? 많이. 가장 많이 이용한 거 일반이에요. 공동이 아니에요. 네. 일반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의의는 뭐 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특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니은에 보면, 일반 중개는 구두계약에 체결된 일반적으로 개공의 의뢰인과는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많아요, 적어요? 분쟁이 많다는 거. 디귿. 자, 두 번째 후단.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고. 자, 니을. 자, 의뢰인 입장에는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리고 일반적인 개공 의뢰는 양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모두에게 불리. 모두에게 불리. 그리고 가격이 없는데 정상 시가보다 높게, 낮게. 예,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일반 중개계약 특징입니다. 특징.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그 책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적어놓으면 돼요.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형성될 수가 있다. 됐어요? 정상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네. 정상 가격보다 낮게. 자, 이것이 일반 중개 특징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점으로 들어가는데, 독점하고 전속은 특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개념 비교라 그랬죠? 개념 비교해 드릴게요. 독점은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거? 한 사람. 자, 그러면 전속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럼 차이가 뭐예요? 개념 차이. 이것도 한 사람. 이 개념 차이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독점은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 안 돼? 근데 의뢰를 했어요. 왜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거래 성사시켰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A가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약금 쪽으로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그러면 전속도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의뢰를 해서 B가 성사시켰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럼 A가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위약금 쪽으로 받아낼 수 있죠? 얼마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위약금은 얼마 지고 가라 그랬어요? 몇 주일 지났어? 한 주 지났어. 중개 보수에 해당,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이라니까. 보수 전에. 그러면 여기는 전속하고 독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르다 할까봐 내가 항상 분필 색깔까지 같이 맞췄다고 했어, 안 했어? 똑같아요. 위약금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그럼 벌써 잊어먹으면 어떡해? 틈만 나면 잊어먹어. 그럼 나는 틈만 남은 이야기 해야 돼. 저기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네. 그 위약금 지불로 해당하는 금액 나와 있죠? 네. A잖아, A.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를 한 경우 이거잖아요. 네.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이거 맞죠? 네. 그럼 위약금은 50%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말이구나. 됐어요? 그래서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느냐. 위약금은.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한 달 지나면 무조건 50%, 이것도 50%, 저것도 50%, 저것도 50%, 다 50%야. 그죠? 그것도 안 이어져? 예, 좋아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니까 안 이어져. 결석을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독점 들어갑니다. A 계공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얼마를? 이거 전부 다. 왜? 독점이니까. 독점은 B가 계약하든 자기들끼리 계약하든 뭔만 끝나면 개공이 보수하고 돼, 안 돼? 그러면 개공에게 가장 유리해요, 가장 불리해요? 가장 유리한 거이 독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활성화돼 있어, 안 됐어? 미국에서 활성화돼 있고 미국에서 권장하는 것이 독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됩니다. 계약 자유 원칙상 활성화가 안 됐을 뿐이지 가능해요. 예,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독점 분리 단점도 있죠? 어떤 게 단점이요? 그죠? 개공이 무능하면 거래가 빨리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되게 쉽죠? 좋아요. 그러면 전속 들어가 볼게요. 전속은,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건 앞에서 배운 거죠? 둘이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어디 가다 발견했어요? 그렇지. 그런 건 못 외워도 되는데.
아니, 시장 가도 만나도 길 가도 만나도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건 기억을 잘해도. 자, 이런 데는 중개보수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한 푼도 못 받아내죠? 그럼 뭘 받아내요? 실비. 비용을 받아내는데 얼마?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이게 50%예요. 근데 아까 독점은 적용후도 보수가 받아내죠. 근데 여기는 보수는 못 받고 비용만 받잖아요. 그러면 둘이 차이가 뭐예요? 스스로 발견하는 상대만. 이걸 알아야지.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 독점하고 전속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출제할 때도 이걸 묻는 거지. 한 사람이 맡긴 걸 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책 보세요. 독점 중개계약 의 보세요.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함으로써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 불문하고, 이 지문 있어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 불문하고 독점적인 체결한 개공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나와 있죠? 그거의 핵심. 그러니까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냐면 자기들끼리 만나든 다른 개공이 하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특징. 개공에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가장 불리하다. 유리 동그라미. 미국 협회 권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개공은 의욕적으로 조사, 확인, 광고 활동, 다른 개공 긴밀한 협조해서 중개부 기업화. 기업화라는 단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개부 기업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독점이에요. 자, DP에 넘어가세요. 단점은 리을. 뭐라 그랬어요? 유능한 개공 후 선정이 곤란하고 정보를 독점에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 들어갑니다. 전속은 의뢰인 특정 개공 1인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내 거래 성사인 보수 지급하나.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그 뒤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단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밑에 저거 무슨 지급한다? 실비는 지급해요. 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럼 보수는 지급해요, 안 해요? 근데 독점은 아까 보수 받아낼 수 있어 없어? 그게 차이점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징 나와 있습니까?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하고 어디? 전속. 두 가지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뢰인은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지 않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자, 특정 개공에게 독점권과 보수를 보장하면서 개공 후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질문 있어요? 예. 그리고 니을에서 두 번째 줄. 개공 의뢰인에게 모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불리. 모두에게 유리 있던 거라며. 자, 여기서 종합 정리할게요.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는 뭐예요? 일반.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기억 잡았어요? 네, 그거 세 가지. 모두에게 불리한 것은 일반.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전속.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독점. 되게 쉽죠? 네. 그렇지.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공동. 공동이란 말은 의 있어요? 네. 두 줄만 찍으세요. 의뢰인, 개공단체, 부동산 거래센터, 2인 이상 개공 공동할 때 의뢰하는 계약일을 말한다. 나와 있어요? 네. 특징, 조직화 능률화 동그라미. 공동중개 가장 대표적인 조직화, 그 정보망을 통한 중개는 공동중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네. 정보망을 통한 조직적 능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단어 공동입니다. 그리고 니은, 중개활동에 참여하는 개공 후 중개기술과 지식, 신뢰성이 높은 수지해야 한다는 말.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의 공동. 왜? 협력해서 하니까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자, 공동중개 특징 끝. 자, 그 다음에 순가가 뭐예요? 순가중개 계약이란 말은, 자, 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합니까요? 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2억만 받아달라. 그러면 알파는 전부 다 뭘로 가져가자? 중개 보수로 가져가자. 이런 것을 순가를 해.
그럼 알파가 5천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 보수 얼마 떨어져요? 5천. 돈 벌기 쉽죠? 네. 근데 법정 보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0.4 정도 되거든요, 요율이. 그럼 얼마 나와요? 8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많이 초과했어요, 적게? 많이, 엄청 많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초과 보수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금지행위로 걸려. 그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이다 가정하면 80만 원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순가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공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가도 인정이 돼. 뭐 했을 때만? 초과됐을 때만 금지행위. 그래서 이제 순가 중개행위는 금지된다라면 틀려버리고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개념 끝났고 개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특징. 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이기 쉽다는 단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개공에게 자신의 수입 증대를 도마다 보면 거래 후 비능률화, 부조리를 처리하기 쉽다는 말. 그리고 개공이 수입 증대를 정상 시가보다 높게 가격을 지시하여 취득 의뢰인에, 무슨 의뢰? 취득 의뢰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을. 중개사법은 법정 보수를 뭐해서 수령하면?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금지행위. 근데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안 풀어봐서 모르는데 되게 쉬워. 자꾸 틀렸어서 그러지? 되게 쉬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요. 공부는 다른 게 없어. 반복학습이지. 자, 뒤에 넘어가세요. 그 서식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봐드리기로 하고. 자, 106페이지. 자, 2장 파트가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그럼 우리가 물건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에?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자,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1번에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 나와 있습니까? 네.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이거 공부할 거 없어. 그러니까 내용도 하나도 안 적어놨죠? 네.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조사? 공부상 조사.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거죠?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상 조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 도표를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5가지 있죠? 외워야 돼. 소재지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죠? 소유자 동그라미. 개별 공시지가 동그라미. 2가지만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5가지를 다 알아야 하는데 왜 내가 2가지만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대장에 나온다. 중복되니까 동그라미 치라는 거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죠? 공시지가 확인원회가 나오잖아요. 대장에도 나와. 그래서 2가지를 주의하라는 뜻에서 동그라미 치라는 거고, 어차피 5가지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재지 나오고, 면적 나오고, 구조 용도, 건축 용도 나옵니까? 네. 건축 용도 동그라미, 소유자 동그라미.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각 표제부에 표시 나오고, 각 부에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을고는 소유권, 예의 제한 물건하고 그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이건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2번 좀 신경 써봐. 소유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까 소유자는 대장에도 나오고 등기부에도 나오잖아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나와요. 근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야. 그것만 좀 신경 써봐요. 그리고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했어요. 중요한 것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현장 조사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 찾아보라고 했죠? 기억나요? 예, 또 부동산 종합정보망 뒤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도,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소재지 나오고 지목 나오고 경계 나오고 지형 몇 가지? 네 가지 외워요.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경계 나와 안 나와? 그 선진 경계잖아요. 지형이 모양이잖아요. 지목은 정식 명칭이 나와요? 부호가 나와요? 부호가 나와요. 근데 아까 대장에도 지목 나왔어 안 나왔어? 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면은 부호. 대장에는 과수, 원 이렇게 나오고 지적도면은 과 이렇게 나오고 됐어요? 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이고 자, 가족관계 등등은 미성년자 법정 대리권 유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피한정하고 피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는 뭘로? 후견 등기상 증명서. 기억나? 후견 등기부로.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는 후견 등기상 증명서. 후견 등기상 증명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현장 접사. 현장 접사를 조사하긴 있어요? 현장 조사하는 이유는 주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고 실제하고 일치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자 오른쪽 양가리 2번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현장 조사야. 그럼 중요한 거 토지는 뭐? 지세. 지세만 동그라미. 지세가 뭐예요? 기울기 경사도 현장 조사요. 건물은 방향 동그라미. 정원석 정원수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동향이냐 남향이냐 현장. 임목은 뭐라 했어요? 생육 상태. 그리고 등급에 나오지 않는 권리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령기지권, 주택임차권. 이건 무조건 현장. 등급에 나오지 않는 권리입니다. 나오지 않는 권리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 깨끗하더라도 유치권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다가 그런 게 있나 없나 직접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개략적인 조사 방법을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 조사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2절 제목이 뭐요? 그럼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까?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조사를 해야 되죠? 또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하라 그랬죠? 이것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으니까 입지, 환경 조건 조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조세 조사를 그랬죠? 무슨 관련 조세? 조세 종류, 세율. 그래서 우리는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이걸 다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확인 설명서 쓰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본적 사항이 2절입니다. 2절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기본적 사항이란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도표 보면 뭐가 나왔어요? 소재지, 또 지목, 또 면적, 또 경계, 또 지형, 또 지세. 이걸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토지 소재지는 뭘 띄워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 대장에 나오죠. 그러면 대장이 아닌 지적도랄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다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기를 지적 공부라고 내가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적 공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면 돼요. 지적 공부의 소재지가 나오고 뭐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지번 동그라미. 지번까지 조사하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럼 건물 소재지는 뭘로 확인한다 했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동그라미. 그럼 건물 명칭이나 번호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지목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부호가 나옵니까? 정식 명칭이 나옵니까? 정식 명칭. 그러면 어떻게? 과수원이면? 원. 이렇게.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적도, 임야도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정식 명칭이 나온다 해서 부호가 나온다. 부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호 동그라미. 자, 환지 지목은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환지 관련 사항은 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자, 면적. 토지 면적은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오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 거기만 밑줄 보세요. 면적은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대장. 환지 면적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자, 환지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계하고 지형. 지형은 토지 모양이죠?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나 뭐다? 지적도나 뭐다? 지적도나 뭐다? 임야도.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지세. 지세는 아까 토지 기울기라 그랬죠? 그럼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현장조사입니다. 현장조사.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리고 건물 기본적 사항 있어요? 건물 구조, 건축연도 용도는 뭘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 방향만 연장 답사.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가볍게 읽어 두세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따 이제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사할 것이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권리관계. 권리관계 나와 있습니까? 권리관계는 둘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공시된 권리가 있고 또 미공시된 권리가 있어요. 공시된 권리는 뭘 떼우면 돼?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이거 볼 줄만 하면 돼요. 그럼 미공시된 권리는 현장조사. 그럼 여기는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미공시 권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미공시 권리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분묘기지권 또 법정지상권 또 주택임차권,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들 말이죠. 자, 이건 현장조사. 그래서 이제 거기 미공시 권리 2번 현장조사를 확인한다는 말, 이거 권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까지 시험 나온 것이 분묘기지권하고 또 임차권.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요. 나머지 뭐 이 점유권, 유치권, 법정은 다 민법에서 나올 거고 우리 과목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보고 있으면 되겠죠? 자, 봐보세요. 그럼 분묘기지권 의의를 서술하시오. 내가 계속 의의 쓰라 그랬잖아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예,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기 위해서? 확실해? 좋았어요. 자, 토지는 누구 거? 가부 거. 묘는 누구 거? 그럼 나무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지상권의 유산 일종의 물권이다. 그래서 의 두 줄 밑줄 보세요. 타인 토지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의 유산 일종의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 몇 가지 방법으로 성립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 뭘 받아야 돼? 승낙. 그러니까 의리 값을 찾아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해달라. 허락받으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치료를 할지 존속 기간은 약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취득? 시효 취득. 몇 년간? 20년간. 평원권을. 근데 갑자기 20년 지나서 내 땅 내놔. 그럴 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경우도 있죠? 가부 토지에 누구 분묘? 가부의 분묘가 있었다. 가족묘가 있었다. 가정을 해봐. 근데 토지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을이 샀어요. 그럼 누구 토지? 을 토지. 묘는 그대로 거.
갑의 분묘. 우리 내 땅 내놔! 그러면 갑의 분묘 기지권을 조정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 매매할 때 매우 특약을 안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특약하면 특약대로 효력 발생해.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방법 써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된 게 아니라 시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봉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 옆에 봉군 플러스 시신 있어요? 네. 거기 시신 동그라미, 봉분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승낙, 2번은 시효 취득, 3번은 특약함이 없이 토지를 처분했다. 나와 있어요? 네. 밑쪽은 이 시신 플러스 봉분 시신 같아요? 예, 네, 좋았어요. 시신 플러스 개미. 좋아요. 오로지 보이는 거 개미밖에 안 보이죠? 시신같이 보여요? 아, 시신같이 보여요? 좋아요. 떡을 먹더니 기분이 상승이 됐어요.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는 기저 부분만 미쳐요? 주의 공지까지 미쳐요? 주의 공지까지. 그러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일단 뭐에 따라야 돼?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계속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치료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 약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상, 무상?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체크했어요? 예, 범위, 존속기간, 치료까지 다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기타 판례 있어요? 그 판례 박스를 한번 보세요. 집단 설치된 분묘 일부 이장이 미치는 범위 내 동그라미. 이장되어 있다면 분묘 기지권 효력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유지한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묘지가 집단으로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안은 다 분묘 기지권 인정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근데 이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을 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유지합니까? 유지하지 않아요? 유지한다는 거죠? 유지해요. 그죠? 이만큼 불필요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만큼 분묘지 기지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거. 근데 밖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 이 지문 동그라미 칠한 거야.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부중 일방이 합장을 해서 쌍분의 형태 분묘를 설치하는 건 허용돼? 안 돼? 안 돼요. 자, 새로 들어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장마가 금방 끝나버렸는데 장마철이 되었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6월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해. 그럼 분묘 기지권 유지돼요? 예, 유지가 됩니다. 원래 이제 봉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도 6월 있고 복구가 가능하면 유지가 된다는 게 판례. 일시적 멸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묘 기지권 끝. 그 다음에 무슨 법? 장사법. 이 장사법도 되게 쉽죠? 그런데 자주 잊어먹어서 그래. 이제 오늘 오후에도 시험 나올 건데 잘 봐봐. 찍어도 몰라. 틈만 나면 잊어먹어. 아니, 가르쳐도 몰라. 아니, 뭐 여기 나온다 그랬으면 당연히 나온 거지. 그죠? 많아요? 뭐가 많아? 한 장 파이나 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잊어먹어서 그래요. 잊어먹으니까, 가르쳐 주면 그걸 기억하냐. 그죠? 금방 잊어먹게 돼 있어요. 한 번 보면. 이게 자꾸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 봐드릴게요. 장사법 들어갑니다. 그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그랬어요? 2001년 1월 13일. 그 책에는 없죠? 거기다 적어놔봐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만 적용된다. 1월 13일 적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 적용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기본을 깔고 들어가야 돼. 시행 시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은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립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기본으로 깔고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공부할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가 있어요. 그럼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예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란 말이 있어요? 공설묘지. 무슨 묘지? 그럼 사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개인. 그럼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개인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고, 정중, 문중묘지가 있고,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거 종류는 다 알죠? 그럼 개인묘지 개념이 뭐예요? 몇 기 분묘? 한 기. 그럼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 단순하게 가족 그러면 그럼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종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개념 잡았어요? 이건 한기 분묘를 말하고 이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종중 구성원 불특정 다수인.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칠판 봐보세요.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신고를 해야 될까? 허가를 받아야 될까? 신고. 아, 그렇지. 신고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며칠이네? 30일 이내에 신고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를 합니다. 그럼 허가는 사후요, 사전이요? 자, 사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 무슨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죠? 재단 법인에 한하여. 민법상 무슨 법인? 재단 법인에 한하여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럼 잡으세요? 예. 자, 책 순서 관계없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설묘지 설치 기준 면적이 있죠? 이 설치 기준 면적도 시험 자주 나와요. 자,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0. 가족은 100. 자, 종중은 1000 제곱미터. 자,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 이해하는데 법인만 이상. 그렇죠? 이게 설치 기준 면적이고. 그러면 1기당 점유 면적은 어떻게 돼요? 한 기당 점유 면적.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것은 가족 종중은 10이죠. 합장했을 때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 15입니다. 무슨 15? 공설묘지도 10, 15. 공설묘지도 10. 합장했을 때는 15. 개념 잡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매장을 한 자는, 매장이 뭐요?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거. 신고요, 허가요? 신고입니다. 며칠이네? 30일. 개인묘지 설치도 30일 이내죠? 매장. 그러면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죠? 언제까지 신고? 미리. 개장은? 미리입니다. 화장 개장은 사전 신고야. 미리 신고, 사전 다 같은 말이죠? 신고하는데 미리. 자,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개장이라는 거 옮기는 걸 말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양가리 1번 공설은 시도의사 및 시장구청장 나와 있어요? 사절은 개인, 가족, 종중법인 나와 있죠? 그 참고 표시. 시장 등 묘지 설치를 막주로 민법에 설 때 재단법인 때문에.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는 무슨 법인? 재단법인. 이것만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매장은 시장구수 구청장 며칠에 신고? 30일. 화장 개장은 미리. 화장 개장은 미리. 뭐 개장 구체적인 기억력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일단 미리 신고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묘지 설치 신고 허가 있어요? 개인 묘지는 며칠? 그럼 뒤에 가족 종중 법인은 사전 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거요. 자연장지. 자연장지까지 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이 자연장지가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도 있고 가족 종중 자연장지도 있고 법인 등 자연장지로 나눠져요. 그럼 분류 방법은 거의 똑같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개인 자연장지를 설치할 때는 신고입니까? 허가요? 신고. 근데 언제까지? 30일. 위하고 똑같죠? 근데 가족 종중 자연장지는 신고요? 허가요? 신고. 근데 사전 신고야. 미리 신고. 그럼 자연장지는 뭐만 허가요? 법인만 허가요. 자연장지는 이것만 허가라고. 됐어요? 근데 차이점 뭐냐면 이건 똑같죠, 허가는. 차이점 뭐냐? 아까 사설 법인 묘지는 재단 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재단 법인에도 허가를 내주고 또 공공법인도 허가를 내주고 등 속에가 종교단체가 들어가요. 무슨 단체? 종교단체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허가를 내죠. 자연장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주의사항 밑줄 그어보세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나와 있어요. 가족 종중은 미리. 법인 등 자연장지는 허가. 그럼 법인 등 자연장지에다가 이거 적어야지.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밑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요. 적었어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 적었냐고. 네. 좋았어요. 왜 그 둘이 갑자기 친해졌어? 아니, 좋았어요. 원래 친했어요? 안 좋았어요. 주간반으로도 다 섭렵해요, 벌써 지금.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그 양가로 4번 보세요. 아까 설치 기준 면적 했죠? 개인은 30, 가족은 100, 종중 1000, 법인은 10만. 그럼 어떻게 양가를 써요?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여기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좋았어요. 일기당 점유 면적은 똑같이 개인은 30이 똑같죠? 나머지는 10. 합장했을 때만 15. 여기 나와 있고. 자, 분묘 형태에서 평분하고 봉분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봉분 높이는 몇 메타? 평분은 50cm입니다. 그리고 봉합묘 높이는 70cm예요. 일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에 거리 제한 있어요? 거리 제한은 순서 바꿔서 할게요. 거리 제한은 개인 가족이 밑에가 돼 있잖아요. 이걸 먼저 할게요. 그래야 공부하기 편해. 그리고 가족하고 종중하고 법인 있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그럼 개인 가족은 도로, 도 동그라미, 철도, 하천, 예정죠. 도철 하에 동그라미.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부터 몇 메타? 몇 메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 말이에요. 몇 메타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한 장소로부터 몇 메타? 300m 떨어진 곳에.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종중법인은 도로, 철도, 하천, 예정적으로도 몇 메타?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학교, 공중. 이건 얼마?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자, 그러면 개인 가족을 먼저 해놓으면 200, 300, 300, 500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따 오후에 나와. 이거 지문으로 나와. 지문으로. 그럼 이제 이거 또 틀려오면 안 돼. 가르쳐줘도 또 기억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야.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 밥을 먹지 말아야 돼.
자, 개인 가족은 도, 철, 하, 예, 얼마? 20호 이상 인가 학교 공중은 300. 종중 법인은 도철 하회가 300. 20호는 500. 200, 300, 300, 500이요. 자, 그걸 외워 보세요. 뭐 이런 면적은 다 외웠죠?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이제 안 외워진 거 몇 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설 자연장지 설치 기준 면적까지 하려면 머리 아픈 게 일단 나눠서요, 이것은. 이해되세요? 예, 그럼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 다 된 데는 한번 보고. 자, 오른쪽 양가로 5번. 이제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다 이거 적응 받으니까. 아, 우리 묻힐 수 있는 기간. 몇 년? 30년입니다.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원래 이게 15년이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30년 바뀌었어요. 원래 15년. 많이 2배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연장 가능해요? 네. 자, 몇 번? 그럼 원래 30년에다가 딱 한 번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30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매장된 유골을 화장시키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비석 같은 거 시설물 다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30년이 연장량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단축할 수 있어, 없어? 단축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로서 단축 가능한데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5년에서 30년 사이. 단축 가능해요. 그러면 10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면 최장 몇 년? 40년이 되는 거지. 원래 기한은 단축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밑줄 보시면 돼요. 1회 하나에 30년 연장 가능. 그리고 종료 후 1년 이내 화장 봉안. 그렇죠? 연장 기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요? 자, 이건 이제 지워버려요. 적을 데가 없어. 그렇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가부토지에 봐보세요. 누구 토지에? 을이 승낙을 받고 묘를 썼어요. 승낙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썼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묘기지권에서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몇 년간? 평원공연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죠. 그럼 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지잖아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이런 경우는 승낙 없이 쓰면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시효 취득이 안 돼. 승낙 없이 쓰면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는. 이해됐어요? 그것도 알아들고, 또 갑의 입장에서는 묘가 딱 자기 토지 써놓기 화가 나, 안 나? 그러면 이 갑이 왜 묘 그러고 바로 파서 버릴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찾아가봐? 뭐를? 시장구수 구청장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이야.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개장은 지워졌네. 아까 개장은 신고를 했죠? 근데 여기는 허가를 받아서 개장이야.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나무 분묘 옮길 때 같은 개장이지만 이건 허가를 받아서 개장이에요. 허가를 받아서 나무 분묘를 옮길 때 승낙 없이 쓰면 개장을 허가를 받아서 개장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밑줄 보세요. 6번. 토지 소유자 등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시장도 허가 동그라미. 시체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 개장 동그라미. 자, 원래 개장은 신고인데, 사전 신고인데, 이것은 허가를 받아 개장하는 겁니다.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절차 그 가로 안에 읽으세요. 몇 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설치자, 연고자에게 알리라 그랬죠? 네. 연고자를 알쓰면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승낙 없이 무단 설치된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사용권, 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돼 안 돼? 자연장지도 똑같습니다. 승낙 없이 쓴 거. 이해되세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본적인 거 정리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되게 쉽죠? 예, 그러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 들어갈게요. 매장은 허가요? 신고요? 며칠이네? 그러면 화장하거나 개장은? 미리 신고. 그럼 개인 묘지는 며칠 내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야, 허가. 그 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적이 크니까 허가. 근데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는 무슨 법인만 허가를 해도? 재단 법인에 하나요. 근데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며칠 내 신고? 30일. 가족 종중은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 근데 여기서 법인 등 자연장지 허가할 때는 재단법인, 공공법인, 종교단체까지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설치 기간은 몇 년? 30년. 몇 번 연장?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 그러면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네? 1년. 매장된 이걸 화장시키거나 보호한. 개념 잡았어요? 그다음에 거리 제한 있죠? 개인 가족 묘지는 도, 철, 하, 예. 몇 메타? 20호 이상 학교는? 종중 법인은 도철 하에가 3대. 20호는 5.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걸 처음 알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 또 포화 상태니까 조금 쉬었다가 시켜가지고 하실 것 같습니다.